미국은 왜 중요하고, 그리고 한반도에 북한과 대한민국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왜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 가지고 글을 찾다가 제가 페이스북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글을 보다가 김태산 성선님의 글과 다음에 저희 아스팔트 태극기에 나오시는 훌륭하신 작은 투사 분이 계십니다. 두 분 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이 두 분이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제가 기록으로 남겨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상 선생님의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한반도 대청소를 해야 남북한이 살 수 있다. 이것이 이 글의 제목입니다. 요즘 들어 국정원장은 임종석이 되고 이인영이 통일장관에 서훈이 안보실장 된다는 소문과 함께 각종 걱정들과 아우성들이 들려온다. 참으로 답답한 인생들이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응당한 결과란 것을 모르겠는가. 임종석이 국정원장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난하는 당신들이 바보라는 것부터 먼저 인정해야 한다. 아니, 그럴 줄을 모르고 좌파들에게 속아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는가? 그런 줄 모르고 보수당을 적에 팔아 처먹고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까지 시켰나? 그런 줄 모르고 박근혜 죽이기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가? 어떤 정권이 섰으면 응당 그 중에서 제일 공로가 크고 위치가 높은 자가 국정원장 같은 요직을 차지한다는 거야. 응당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명박, 박근혜가 자기 구실을 못했을 뿐이지. 정권을 잡으면 자기 집안 튼튼히 다지는 것이야 무조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문정권 수립을 도와준 것은 철저히 이 나라 정치인들과 국민이다. 그러니 자기 바지에 자기가 똥을 싸고는 징징대지들 말라. 또 자기들 잘못은 전혀 반성치 않으며 좌파들만을 욕하지 말라. 그놈들은 역적들일 뿐 정확히 자기 의무에 충실하고 있다. 어느 머저리가 힘들게 잡은 정권을 떼우고 싶겠는가. 다시 말하는데 자기 나라, 자기 정권, 자기 당을 지키지 못한 보수들이 바보일 뿐이다. 그 주제에 어떤 자들은 부정선거와 문재인 정권 문제를 미국에 알리고 도움을 받자고 하니까 쪽이 팔린다며 오히려 비굴하다고 비난을 한다.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팔릴 쪽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명백히 말하건대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중국과 북한이 개입한 이 남한의 죄송합니다. 명백히 말하건대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중국과 북한이 개입한 이 남한의 정치판에서 애국 보수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남을 수도 없고 정권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한국의 역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왜 임시정부 수장 자리를 마다하고 미국으로 갔으며 또 그가 왜 6.25 한국전쟁 때에도 미국을 불렀는가를 배우고 따라야 한다. 8.15에도 6.25에도 그랬듯이 이번 세 번째에는 미국과 손잡고 한반도에서 북한과 중국 공산 잔재를 완전 청산하고 승리와 독립을 이루어내야 한다. 다음 대선에선 보수가 이길 수 있다는 허튼 개소리 믿지 말고 미국의 도움을 이끌어내서 대선 전에 한반도 대청소를 해야 남과 북이 살 수 있다. 이상은 김태산 선생님이 글을 제가 녹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스팔트 태극기 어르신이신 작은 투사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작은 투사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글을 낭독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글입니다. 현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묵행 투쟁하고 있는 자칭 애국 우파 집단들은 너무 많이 차고 넘친다. 중공과 북한을 주장하는 문재인 공산 주사파 촛불 집단은 무려 70년 동안의 김대중 노무현의 집권 연습 기간을 거쳐 처음으로 행정, 사법, 입법, 국가 3권을 장악한 마치 독일 나치 시대로 가는 21세기 최악의 국민 탄압, 파쇼, 독재, 통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유일 야당이라 칭하는 미통당은 나라를 공산화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결기는 사라지고 오히려 문재인이 똥개가 되지 못해 안달인 자들로 한치 앞의 자신들이 운명조차 모르는 잡견들의 집단일 뿐이다. 자유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벗어날 때도 자력이 아닌 미국의 힘에 의해 해방이 되어 국가로서 체제를 갖추게 됨을 잊었는가? 1950년 갓 태어난 햇병아리 같은 대한민국은 김일성에 의해 남한마저도 공산화하기 위한 6.25 침략 전쟁에 의해 나라 최남단인 낙동강까지 밀린 공산화로 가는 국가 멸망 직전에 미국의 메가더 장군에 의한 인천 상륙 작전에 힘입어 간신히 대한민국의 근간을 유지하게 된 역사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작금의 자유대한민국의 위기는 문재인 공산 주사파 촛불 집단에 의해 물 건너 제주도 땅도 건지지 못할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에 몰려 있다. 태극기 하나로 저항하는 애국 우파 집단들의 지도자라는 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들이 살 길만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자가 생존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 목소리만 높았지 공산 주사파 촛불 집단과의 싸움은 아예 포기한 듯한 구국의 결기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 외중에 미국과 국제사회에 이 와중에 미국과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쪽팔린다고 어느 놈들이 씨부렸는가.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며 나 몰라라 침묵하며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한때 이 나라의 지도층이라는 자들에게 무슨 쪽이 있단 말인가. 작금의 문재인 집단의 분쇄와 붕괴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미국 및 일본 등 국제사회의 힘의 절대적인 도움은 불가피한 것이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일념의 구국투쟁 조직의 구성이다. 미국과 국제사회에 나라의 위기를 전달하고 힘의 도움을 호소하기 위한 조직의 대변인이 절실하다. 6.25는 이승만이라는 건국 대통령의 역할에 있어 미국의 파병을 이끌어내었다. 5천만 국민들을 대표하고 하나로 집결시킬 수 있는 행동하는 자유대한민국 수호 투쟁본부의 존재가 절실하다. 5천만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해 현 애국 우파 집단 지도자들이 각각의 능력과 임무에 따른 역할 분담의 집단 지도 체제의 조직이 절실하다. 문재인이 과욕으로 벌인 4.15 총선에 대한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는 문재인의 공산 주사파 촛불 집단을 분쇄시키기 위해 불의와 불법의 국민적 저항과 세계인들이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최대의 이슈가 될 것이다. 애국우파 집단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작은 희생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10, 20, 30세대인 우리의 후손들에게 찬란한 미래의 자유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는데 커다란 빛이 되기를 호소한다. 끝으로 김태산 선생의 애국 충정을 말씀을 첨언한다. 작은 투사. 이렇게 우리 태극기의 작은 투사님과 또 김태산 선생의 그 페이스글을 제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것도 저작권에 걸리면 제가 할 말이 없고 그렇지만은 이분들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6월 달에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우리 또 애국 동지들께서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경찰들이 저기 좀 조롱하고 무시하는 투고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 아스팔트 엘리트 한 지식인이 나와 가지고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영어로 국회 의사당을 도로를 빙글빙글 돌면서 이 문재 세력의 잘못된 점과 4.15 부정선거의 의혹에 대해 가지고 미국 행정부와 모든 자유 세계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는 글을 영어로 말을 하고 영어로 스피커로 마이크를 잡고 크게 시위를 하면서 국회를 빙빙 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찰 정보관들 같은 경우 영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게 내용이 단어 연결되면 다 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차 몇 대가 와가지고 우리 영어로 스피치하는 영어로 연설하는 하면서 마이크 잡고 있는 그것을 극구 이제 따라가면서 말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문재인 세력이 정권을 잡은 것도 분명히 중공과 북한이 개입한 것은 지금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중국과 북한과 같이 살 수는 없는 자유 이념과 자유 사상과 자유를 맛본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자유시민이고 그렇습니다. 어찌 한 점 세력이 지금의 그 중공, 북한과 같은 진정한 공산주의 정치를 하지 않고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저들에게 빌붙어서 이 남한의 자유국민, 자유영혼,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 남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50대 중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4대 정신을 가지고 그런 왈가불가할 입장이 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 지구는 인류 문명은 발전하고 그랬습니다. 그 인류 문명의 변두리에서 우리는 놀았기 때문에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우리는 그 강대국에게 그 침략을 당하고 심지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조금 눈을 뜨고 아정아정 걸어가는 청춘, 청년이 되었는데 또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 사진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올려놓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저희 목적은 미국과 일본과 자유국가 인류 문명을 인도해가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는 문명과 우리가 함께 가야 대한민국이 함께 가야지 우리 한반도의 생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50년 후에 그 일국 양제 홍콩을 완전히 넘겨받는다는 중공 베이징이 20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그 세계 모든 시장을 그 자유세계 국가들이 열어주고 그랬죠. 그런데 그 23년 만에 홍콩을 완전히 먹어버렸습니다. 저것은 중국이라는 곳은 뭐라고 그럴까? 저들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유럽과 서구와 같은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나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신용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뭔가 진심이 있고 신용과 금융 거래에서 투명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자유세계, 한국전에 6.25 전쟁 때 참전한 16개국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설 수 있지. 또다시 중국과 함께 가자고 그러면은 고립되어 버리고 낙오자가 되어 버리고 인류 문명의 번지가 없는 변두리에서 놀게 됩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않으려면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기득권들이 노예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1980년대 공부는 하지 않고 데모하던 586 세대가 지금 모든 좋은 자리에 가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 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리고 공사, 공채, 공무원, 각종 이제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런 공채 시험을 통해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공부를 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운동권들이 시다발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2020년 7월 3일 저희 작은 3평도 안 되는 골방에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극기에 대해 가지고 망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4년 동안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이 지금 엄청 좋은 토양, 나쁜 토양, 바위 모든 곳에서 민들레 홀씨 되어 가지고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스팔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노력과 열정이 함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특정인들의 출세를 위한 도구의 발판은 아닙니다. 특정인들이 징검다리 걷는 식으로 해가지고 징검다리식으로 해가지고 이 아스팔트를 출세의 도구로 생각하고 이용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역적이라는 괴주의자라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눈물과 땀과 생명이 희생된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저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구독자 없어도 좋고 시청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내 생각을 이렇게 전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18 세월호 영상도 아니었는데 구글 쪽에서 그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놀고 있는데 영상을 삭제한 다음에 아직까지 그 생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3일째인데 참 답답합니다. 현실이 이런 걸 할 수 없고요. 하고 싶은 것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자유세계와 우리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홍콩, 베이징 공산당 정권이 지금 홍콩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서방 세계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빅토리 채널을 가지고 있는 손익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